여러분, 혹시 완전히 혼자가 된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없는 그런 적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정숙 씨는 시골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오래전에 사별했고 자녀도 없었죠. 오랜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이면 예전 제자들의 사진을 꺼내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 한편이 허전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녀가 중얼거리며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을 때였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그나마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치 시계태엽처럼 정확한 일상이었죠. 가끔 이웃들이 인사를 건네면 반갑기는 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눌 상대는 없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안부 정도를 묻는 게 전부였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공허함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한정숙 씨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깊은 트라우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개를 무서워한다는 것이었죠. 어릴 적 목격한 개의 끔찍한 교통사고 장면이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어 개만 보면 온몸이 경직되곤 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너무나 선명했어요. 비 내리는 어느 날 오후 길 건너편에서 달려오던 개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차에 치이는 모습을 고스란히 목격했거든요. 그 순간의 충격과 공포가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개의 비명소리, 피 흘리는 모습, 그리고 그 후의 정적까지 모든 것이 악몽처럼 남아 있었어요. 동물은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것이 그녀의 철칙이었습니다. 이웃들이 강아지라도 키우시지 외로우실 텐데라고 권해도 동물이 외로움을 달래준다고 해도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혼자가 편해요라고 말하곤 했지만 정말로는 무서웠던 겁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만의 고립된 세계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림 1-2. 그런데 어느 날 밤 평생 잊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마철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한정숙 씨는 평소처럼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했는데 대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긁적긁적. 처음엔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고 점점 더 간절해졌어요. 너무나 규칙적이고 의도적인 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았죠. 한정숙 씨는 우산을 들고 조심스럽게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 소리가 점점 더 애절하게 들렸거든요. 귀를 기울여 보니 긁는 소리 사이사이에 작은 울음소리까지 섞여 있었어요. 누구세요? 이 밤에.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긁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급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듯이 말이죠. 한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의 빗장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었을 겁니다. 대문을 연 순간 한정숙 씨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개의 입에 작은 새끼 강아지가 조심스럽게 물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끼는 상처투성이었고 비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어요. 숨소리도 가늘고 불규칙했습니다. 어미 개는 한정숙 씨를 바라보며 애절하게 울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망과 간절함,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마치 제발 우리 새끼를 살려주세요. 당신밖에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빗물이 흘러내리는 얼굴에서도 그 간절함은 숨겨지지 않았어요. 꼬리는 바닥에 축 늘어뜨린 채 온몸으로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한정숙 씨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릴 적 그 끔찍한 트라우마가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새끼 강아지가 희미하게 끙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너무나 약한 소리였지만 그 소리 안에는 생명에 대한 간절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살고 싶다는, 도와달라는 무언의 외침이었습니다. 아니야, 안 돼. 나는 개를 키울 수 없어. 무서워.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끼의 상태가 너무나 심각해 보였거든요. 다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호흡도 가쁘고 불규칙했어요. 지금 당장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위험할 상황이었습니다. 어미 개는 계속해서 그녀를 바라보며 애원하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한정숙 씨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교직 시절 운동장에서 넘어져 다친 학생들을 응급처치했던 기억들,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 전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시절의 생생한 기억들이요. 특히 응급실에서 생사를 오가는 환자들을 돌봤던 그 시절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생명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자신의 두려움도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정말. 어떻게 하지?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갈등했습니다. 공포와 연민, 회피와 책임감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새끼의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간호사의 본능이 점점 더 강하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문을 더 넓게 열었습니다. 어미 개는 그 신호를 정확히 알아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새끼를 입에 문 채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발걸음도 최대한 조용히, 한정숙 씨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깨끗한 수건을 여러 장 가져와 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의료용 구급함도 찾아냈어요. 간호조무사 시절의 습관은 여전히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소독약, 붕대, 가위, 핀셋까지 필요한 것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룻밤만. 정말 하룻밤만 있다가 가야 해.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돌봄이라는 감정, 누군가를 치료한다는 사명감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어미 개는 새끼를 수건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정숙 씨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정말 고맙습니다. 믿고 맡기겠습니다. 라는 인사처럼 말이죠. 새끼의 상처를 자세히 살펴보며 한정숙 씨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전문적인 시선으로 부상 정도를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좌측 후지골절 의심, 복부 타박상, 그리고 여러 부위의 열상. 우선 지혈부터 해야겠어. 마치 병원에서 일하던 시절로 완전히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 밤 한정숙 씨는 1시간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끼의 숨소리를 계속 확인해야 했거든요. 1시간마다 일어나서 맥박을 확인하고 체온을 재고 호흡 상태를 점검했어요. 그러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그리워했는지를요. 그 그리움이 얼마나 깊고 간절했는지를요. 다음 날 새벽 한정숙 씨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새끼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밤새 지켜봤지만 여전히 위중해 보였어요. 다리는 더 부어올라 있었고 미열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수의사에게 전화를 걸 때도 손이 떨렸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응급 환자가 있어서요. 새끼 강아지인데 상태가 심각해요. 한정숙 선생님이 개를요? 이거 정말 깜짝 놀랐네요. 마을 사람들 모두 그녀가 동물을 철저히 멀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수의사도 당황했을 정도였어요. 사연이 있어서요. 어젯밤에 어미가 데리고 와서. 수의사가 도착했을 때 한정숙 씨는 자신도 놀랄 만큼 정확하고 전문적으로 새끼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어젯밤 오후 11시경 부상 상태로 왔는데 좌측 후지의 골절이 강하게 의심되고 복부 외상과 함께 다발성 열상이 있었습니다. 밤새 체온이 38도에서 39도 사이를 오갔고 맥박도 불안정했어요. 간호조무사 시절의 경험과 전문성이 고스란히 되살아난 것이죠. 와, 이렇게 정확한 관찰은 처음이에요. 혹시 의료 쪽에서 일하셨나요?
예전에 간호조무사를 몇 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이시구나. 수의사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검진 결과 예상대로 다리가 완전히 부러져 있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후에 큰 수술이 될 것 같아요. 한정숙 씨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그 순간 어미개가 그녀의 손을 살짝 핥았어요. 한정숙 씨는 깜짝 놀라며 반사적으로 손을 움츠렸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고마운 느낌이었죠. 마치 믿고 맡기겠다는 신뢰의 표현 같았어요. 수술은 2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한정숙 씨는 그 시간 동안 어미개와 함께 기다렸어요. 어미는 불안한 듯 계속 왔다 갔다 했고 그녀도 덩달아 초조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새끼 건강하니까 잘 견딜 거야 라고 어미를 달래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랐어요. 언제부터 우리 새끼라고 말하게 된 걸까요?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새끼 강아지에게 복실이라는 이름도 지어줬어요. 복슬복슬한 털과 복스러운 얼굴 때문이었죠. 어미 개에게는 달래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달래주고 싶어서였어요. 달래야, 복실이가 많이 나아졌구나. 수술 잘 받았어. 처음엔 어색했던 대화도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달래는 마치 한정숙 씨의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복실이는 매일 조금씩 회복됐어요. 한정숙 씨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약을 먹이고 붕대를 갈아주며 간호사 시절의 전문성을 발휘해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잊었던 감정들을 하나씩 되찾았어요. 누군가가 나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느낌, 내가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뿌듯함, 생명을 구한다는 보람까지. 교직을 그만두고 나서 완전히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2달 후 복실이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활기차게 뛰어다니고 달래와 장난치는 모습을 보며 한정숙 씨는 무척 뿌듯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보내야 할 때가 온 것이죠. 달래야, 복실아. 이제 가야 할 때야. 너희는 자유롭게 자연에서 살아야 해. 그날 아침 한정숙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대문을 열고 2마리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달래는 복실이를 데리고 천천히 산 쪽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여러 번 뒤돌아보며 한정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아쉬움과 고마움이 가득했어요. 가령. 이제 자유롭게 살아야 해. 산에서 사는 게 너희에게는 더 자연스럽고 좋은 일이야. 한정숙 씨는 애써 단호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래와 복실이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바라봤어요.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이 집이 이렇게 적막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잘했어. 걔는 야생에서 자유롭게 사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야. 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거대한 공허감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보람차고 충만했는지를 새삼 절실하게 깨달았거든요. 매일 아침 달래와 복실이를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첫 번째 기쁨이었는데 이제 그런 설렘과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그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어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한정숙 씨는 억지로라도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뭔가 결정적으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고 무언가 생명력 넘치는 것이 빠진 듯한 느낌이 계속됐죠.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그 공허감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하고 편안했는데 이제는 그냥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밤 첫눈이 펑펑 내리던 추운 날이었어요. 한정숙 씨는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나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글쩍글쩍.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림 4-1. 대문을 열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달래와 복실이가 눈을 맞으며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번엔 둘만이 아니었어요. 달래 뒤로 새끼 4마리가 줄지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눈 속에서도 그들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답게 보였어요. 달래야, 복실아, 정말 너희야. 한정숙 씨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달래는 꼬리를 크게 흔들며 반겼고 복실이도 예전처럼 그녀 주변을 맴돌며 반가움을 표현했어요. 새끼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한정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경계하면서도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죠. 어머, 새끼들이 이렇게 많이. 달래가 엄마가 됐구나. 복실이는 오빠가 됐고. 그 순간 한정숙 씨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달래가 자신을 진짜 가족의 일원으로, 아니 가족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소중한 새끼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건 신뢰를 넘어선 완전한 의존의 표현이었어요. 추우니까 어서 들어와. 모두 다. 이번에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6마리 모두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새끼들에게는 털색과 생김새에 따라 도리, 바둑이, 까미, 누리라는 이름도 차례로 지어줬습니다. 도리는 가장 활발하고 똑똑해 보였고 바둑이는 흑백 무늬가 바둑판 같았어요. 까미는 온몸이 까맣고 누리는 누런 털빛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한정숙 씨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충만하고 따뜻했어요. 그림 4-2.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관공서에서 젊은 공무원 김소연 씨가 공식적인 업무로 찾아왔거든요. 유기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포획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한정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유기견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개들이잖아요. 법적으로는 엄연히 유기견으로 분류됩니다. 게다가 6마리나 되니까 더욱 문제가 심각해요. 이 아이들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법적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방접종도 안 되어 있고 등록도 안 되어 있고 위생 문제도 있잖아요.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었습니다. 김 주임은 원칙과 규정만을 앞세웠고 한정숙 씨는 감정적으로 호소했어요. 그때 이웃집 강우철 씨가 나타났습니다. 김 주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유기견 포획 업무로 나왔습니다. 유기견? 저 개들을 말하는 거야? 이 개들은 정숙이 누님이 정성스럽게 키우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곧 소식을 들은 마을 어르신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개들이 우리 마을 밤에 지키는 역할도 하는 거야. 해 끼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뭘 그래, 오히려 도둑들도 쫓아내고 도움이 되는 개들인데 하며 한 목소리로 한정숙 씨를 두둔해줬어요. 그래도 법은 법입니다. 감정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법도 중요하지만 사람 사는 인정이 더 중요하지 않나? 결국 김 주임은 등록 절차를 정식으로 밟으시든지 아니면 다른 적절한 방법을 찾으세요. 일주일 시간을 드릴 게요라고 말하며 아쉬운 듯 돌아갔습니다. 한정숙 씨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달래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달래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함께 해야지. 엄마가 지켜줄게. 봄이 오자 한정숙 씨는 다시 활기차게 텃밭 일을 시작했습니다. 진돗개 가족들은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항상 지켜보며 든든하게 주변을 지켰어요. 달래는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녀를 바라봤고 새끼들은 마당에서 평화롭게 뛰어놀았습니다. 복실이는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되어 동생들을 돌보는 모습도 보였어요. 정말 행복하고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개들과의 생활은 한정숙 씨에게 완전히 새로운 활력과 생의 의미를 가져다 줬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고 설렜고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한정숙 선생님이 정말 많이 밝아지고 젊어지셨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평화롭게 상추를 따고 있던 중에 갑자기 가슴에 날카롭고 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뭐지? 한정숙 씨는 손에 들고 있던 호미를 놓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심하게 가빠오고 시야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왼쪽 팔에도 찌릿한 저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심상치 않은 위험한 증상이었습니다. 달래가 가장 먼저 이상함을 예민하게 눈치챘어요. 평소와 완전히 다른 한정숙 씨의 모습을 보고 즉시 경계 태세로 달려왔습니다. 컹, 컹. 달래는 한정숙 씨 주변을 불안하게 맴돌며 계속 짖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개들도 뭔가 심각한 상황임을 직감하고 불안해하며 모여들었어요. 복실이는 그녀의 손을 계속 가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고 새끼들도 평소와 달리 조용히 주변에 앉아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한정숙 씨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빠졌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릿해지면서 달래의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달래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마을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가기 시작한 거죠. 평소 차분하고 이연했던 달래가 그렇게 필사적이고 급하게 뛰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즉시 이상함을 느꼈어요. 달래가 왜 저렇게 급하게 뛰어? 뭔가 큰일 난 것 같은데? 달래는 곧장 강우철 씨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강우철 씨 앞에서 멈춰 서더니 계속해서 짖으며 한정숙 씨 집 쪽을 간절하게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뛰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강우철 씨를 애절하게 바라봤어요. 명백히 빨리 따라오세요라는 신호였습니다.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데 정숙이 누님한테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강우철 씨는 달래의 비상한 행동에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즉시 달래를 따라 한정숙 씨 집으로 급히 향했어요.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정숙 씨는 텃밭에서 의식을 완전히 잃은 채 쓰러져 있었고 나머지 개들이 그녀 주변을 지키며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정숙 누님, 정신 차리세요. 강우철 씨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달래는 한정숙 씨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갈 때까지 단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한정숙 씨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달래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달래가 또 나를 구해줬구나. 이번이 두 번째야. 병원에서 내린 정확한 진단은 경미한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당분간 절대 안정과 함께 집중적인 요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어요. 혈압도 상당히 높고 스트레스와 과로도 많이 축적된 상태였습니다. 정말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누가 발견해서 신고해 준 건가요? 걔가요. 걔가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의료진도 깜짝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영리한 개네요. 서울에서 딸 민지와 손자 준호가 급히 밤차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그만 서울로 가세요. 혼자 계시면 너무 위험해요. 아니야. 난 여기 있을 거야. 그래도 건강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없으면 이 아이들은 정말 어떻게 해? 달래가 2번이나 내 목숨을 구해줬는데 내가 버리고 갈 수는 절대 없어. 민지는 어머니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정숙 씨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개들에 대한 깊은 책임감과 사랑이 생겼거든요. 일주일 후 한정숙 씨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우철 씨가 차로 조심스럽게 데려다 주었는데 대문을 열자마자 6마리가 모두 달려와서 환상적으로 반겨줬어요. 특히 복실이는 가장 먼저 달려와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핥았습니다. 달래는 평소보다도 더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살짝 하르며 걱정을 표현했어요. 복실아, 달래야, 많이 걱정했구나. 엄마가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놀랐을까. 한정숙 씨는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애타게 기다려주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새끼들도 평소보다 훨씬 얌전하게 그녀 주변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아이들아.
엄마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느라 며칠 동안 못 돌봐줘서. 하지만 몸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졌고 때로는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도 찾아왔어요. 병원에서 받아온 약도 여러 종류나 되었고 복용법도 복잡했습니다. 달래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아직 많이 약해서 예전처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겠어. 개들 밥을 주다가도 중간에 숨이 차서 앉아 쉬어야 했습니다. 텃밭일은 아예 엄두도 낼 수 없었어요. 달래는 그런 한정숙 씨를 무척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다른 개들도 평소보다 훨씬 조용하고 차분하게 행동했어요. 마치 아픈 사람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한정숙 씨는 잠들기 전에 달래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달래야, 엄마가 정말 빨리 나아져야 할 텐데. 너희들을 제대로 돌봐줄 수 있게 말이야. 이렇게 아픈 상태로는 안 되겠어. 달래는 그녀의 손을 더욱 부드럽게 할아주었습니다. 마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달래의 놀라운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7시에 한정숙 씨를 부드럽게 깨우더니 현관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다리는 거였어요. 심지어 목줄까지 물어와 그녀 앞에 정중하게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뭘 하자는 거야, 달래야? 엄마가 아직 몸이 안 좋은데. 달래는 문 쪽을 보며 꼬리를 더욱 신나게 흔들었어요. 산책을 하자는 분명한 의도였죠.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집에서 쉬어야 한다고. 하지만 달래는 전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정확히 같은 행동을 끈질기게 반복했습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보낸 후 한정숙 씨도 결국 달래의 의지에 굴복했어요. 그래, 정말 조금만. 아주 조금만 나가보자. 첫날은 대문 바로 앞까지만 나갔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은 집 앞 골목길까지, 그 다음 날은 마을 초입까지. 달래는 마치 정교한 의료 계획이 있는 것처럼 거리와 운동량을 아주 조금씩 하지만 체계적으로 늘려갔습니다. 달래야, 너 혹시 의사였니? 이렇게 과학적으로 재활 운동 프로그램을 짜다니 정말 놀라워. 한정숙 씨는 감탄하며 웃음이 나왔어요. 달래의 행동이 마치 전문 물리치료사나 재활의학과 의사 같았거든요. 절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지만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 어귀까지, 2주일이 지나자 작은 언덕 아래까지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드디어 산 초입까지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한정숙 씨도 전혀 모르게 체력이 점점 회복되고 있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많이 걸을 수 있을 줄 정말 꿈에도 몰랐네. 기적 같아. 달래는 꼬리를 크게 흔들며 무척 만족스러워했어요. 마치 자신의 치료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아는 것 같았습니다. 산책할 때마다 한정숙 씨는 달래와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달래야, 내가 정말 없었다면 엄마는 어떻게 됐을까? 내가 나를 2번이나 살려줬구나. 달래는 항상 그녀의 걸음 속도에 정확히 맞춰 걸었습니다. 절대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요. 한정숙 씨가 숨이 찰 때는 적당한 그늘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쉬어갔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조금 더 멀리 가기도 했어요. 정말 의학적으로도 완벽한 재활 프로그램 같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날씨와 기후까지 세심하게 고려한다는 점이었어요. 비가 오거나 바람이 강한 날에는 집 안에서 간단한 스트레칭과 실내 운동만 하자고 유도하는 시기였죠. 달래가 어떻게 이런 의학적 지식을 가질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림 7-2. 2달이 지난 후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자세히 보고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놀랍도록 좋아지셨어요? 혈압도 완전히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 심전도도 안정됐고 뇌 MRI 결과도 거의 정상이에요. 약도 절반 이하로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달래가. 아니, 저희 집 개가 저를 매일매일 산책시켜줬어요. 의사를 비롯한 간호사들이 모두 신기해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개가 사람을 산책시킨다니 정말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네요.
네, 처음엔 저도 정말 웃겼는데 알고 보니 완전히 체계적이에요. 운동 거리도 점점 늘려가면서 제 몸 상태도 매일 확인해 가면서요. 정말 의학적으로도 완벽한 재활 치료네요. 이런 똑똑한 개는 처음 봐요. 한 간호사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어요. 요즘 동물 매개 치료가 각광받고 있는데 정말 살아있는 완벽한 사례네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정숙 씨는 달래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달래야, 의사 선생님들이 너를 정말 많이 칭찬하더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엄마는. 달래는 평소보다 더 신나고 자랑스럽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헌신적인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여름이 되자 한정숙 씨의 집은 어느새 지역의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돗개 6마리와 함께 살아가는 할머니, 그리고 개가 사람을 의학적으로 치료했다는 신기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입소문과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널리 퍼진 거죠. 정말 믿기 어려워요. 개들이 할머니를 이렇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돌봐주다니. 달래라는 개가 특히 똑똑하다면서요. 할머니 컨디션을 보고 운동량까지 조절한다고 하던데 의사보다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주말마다 방문객들이 찾아와 신기해하며 진돗개 가족들을 구경했어요. 달래와 복실이는 이제 완전히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었고 새끼들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서 어른개 못지않게 의젓해졌습니다. 특히 도리는 방문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지역 신문과 방송국에서도 여러 차례 취재를 나왔습니다. 기적의 치료견, 사람을 살린 진돗개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가 나가기도 했어요. 한정숙 씨는 하루아침에 지역 유명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해질 줄 정말 몰랐네, 달래야. 내 덕분에 엄마도 유명해졌어. 어느 날 서울에서 손자 준호가 부모와 함께 특별히 내려왔어요. 할머니, 도리를 저희가 서울로 데려가서 키우면 안 될까요? 정말 너무 예쁘고 똑똑해요. 준호는 새끼들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고 똑똑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도리에게 완전히 푹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도 괜찮을까? 도리야, 너 준호 오빠랑 서울 가서 살고 싶어. 신기하게도 도리는 준호에게 즉시 달려가 꼬리를 신나게 흔들며 좋다고 표현했어요. 마치 네, 좋아요. 가고 싶어요. 라고 명확히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달래야, 도리가 서울 가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괜찮겠지? 달래는 잠시 진지하게 도리를 바라보더니 한정숙 씨에게 다가와 손을 부드럽게 할았습니다. 허락한다는 뜻이었어요. 어미의 깊은 사랑으로 자식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기꺼이 보내주는 거였죠. 그렇게 도리는 준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위해 서울로 떠났습니다. 며칠 후 민지에게서 반가운 전화가 왔어요. 엄마, 도리가 서울에서 완전 대스타예요. 아파트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고 산책할 때마다 사진 찍자고 줄을 서요. 뉴스에도 나온다고 하네요. 한정숙 씨는 무척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키운 개가 다른 곳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기뻤어요. 가을이 깊어져갈 무렵 한정숙 씨는 마당에 편안히 앉아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그녀 바로 옆에 다가와 편안하게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복실이와 나머지 새끼들은 마당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달래야, 내가 그날 밤비를 맞으며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달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할아주었습니다. 정말로 엄마가 완전히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외로운 시절, 너희들이 기적처럼 찾아와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너희가 내 생명도 2번이나 구해주고 마음도 완전히 새롭게 살려줬어. 그때 복실이가 활기차게 달려와 한정숙 씨의 무릎에 다정하게 머리를 기댔어요. 나머지 새끼들인 바둑이, 까미, 누리도 하나씩 차례로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이제 진짜 완벽한 가족이 됐구나. 혈연은 아니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깊은 사랑으로 연결된. 저 멀리 산 너머로 황금빛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노을이 온 마을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한정숙 씨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마음 깊이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달래가 그녀에게 선물해 준 것은 단순한 반려동물이나 동반자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삶의 의미, 진정한 행복, 그리고 무엇보다 깊고 순수한 사랑이었죠. 달래야, 내일도 우리 함께 산책할까? 이번에는 어디까지 가볼까? 산 정상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달래는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오는 모든 날들이 그들은 함께 시작하고 함께 마무리할 거였어요. 그렇게 한정숙 씨와 진돗개 가족의 새롭고 의미 있는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생명을 구원하고 서로의 마음을 치유한 인간과 개들의 진정으로 아름다운 이야기. 깊은 외로움과 절망을 이겨내고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그 감동적인 이야기는 지금도 그 작은 시골집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추억과 사랑으로 계속해서 써지고 있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오고 또 다른 봄이 오고 여름이 와도 그들 사이의 깊은 사랑과 신뢰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달래는 여전히 매일 아침마다 한정숙 씨를 건강한 산책으로 이끌어줄 것이고 한정숙 씨는 변함없이 달래와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으로 사랑하며 정성스럽게 돌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놀라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계속 전해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한정숙 씨를 볼 때마다 말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사람과 개가 서로를 이렇게 완벽하게 치유해주다니. 그리고 때때로 마을에 새로운 방문객들이 와서 묻습니다. 정말로 개가 사람을 의학적으로 치료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러면 한정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죠. 네,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모든 치유의 시작이었어요. 이상으로 한정숙 씨와 진돗개 달래의 감동적이고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가장 놀라운 만남들이 찾아옵니다. 깊은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한 사람과 간절히 도움이 필요했던 동물. 가족이 운명처럼 만나 서로의 생명을 구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준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따뜻한 감동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